멸치의 액젓과 어떤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이런 액젓 종류들 또는 굴젓, 어리굴젓이라든 뭐 모두 굴젓들 각종 모든 젓들을 이렇게 그 액젓들을 가루화시켜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이걸 라면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라면에다는 주로 이렇게 그렇죠. 굴젓이다 그러면 굴을 가루화시켜서 좀 넣어주면 맛이 틀려집니다. 해본 결과 제일 라면 종류에 상관없어요. 라면 종류에 전혀 상관이 없이 라면은 이제 기본 맛이 나기 때문에 거기다 명태알을 좀 넣어준다든지 명태를 이제 가루 분말화 시켜가지고 명태알을 그렇게 넣어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굴 같은 것도 가루화 시켜갖고 내가 저때 지금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멸치가루, 그다음에 깐새우 가루, 그다음에 굴가루 이렇게 해서 오징어 가루,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가루로 넣어 오징어 뭐 쭈꾸미 이런 것들 이렇게 문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루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쇠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칠면조고기 이런 것도 가루화 될 수 있고요. 명태가루 같은 것도 괜찮아요. 명태 북어포 같은 북어포 가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시원한 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루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멸치는 새멸치 외에는 안 됩니다. 멸치 똥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쓴맛이 난다거나 음식 맛을 완전히 버려요. 그래서 새멸치만 가를 수 있어요. 새멸치에다가 깐새우를 갈아줍니다. 새멸치에다가 굴가루를 섞어줘. 라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타 모든 다른 국물 요리에도 우동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 액젓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라면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기타 모두 우동이라든지 면 요리에 들어가거나 국물 요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면에다가 멸치 액젓 한번 넣어보세요. 새우 액젓 이런 것도 가루화 시켜가지고 또 까나리 액젓 맛이 틀려집니다. 맛이 틀려지고 깐새우를 껍질이 없는 깐새우를 가루화 시켜서 좀 첨가를 단가는 좀 올라갈 거예요. 가루화 시켜서 맛이 시원해지고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그거 냈었죠. 깐새우를 갈아 가지고 그걸 국물 기반으로 해서 돼지고기하고 같이 돼지 불고기 그와 같이 해가지고 사골분말 넣고 만들었었죠. 그것도 되게 맛있는데 그 스파게티 면이나 다른 면도 다 되고 스파게티 면 기준으로 해서 삶아서 넣었는데 마늘 갈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진간장, 참치 액젓, 후춧가루, 카레가루 좀 풍미를 위해서 좀 넣어주고 청양고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날은 제가 안 넣었어요. 그다음에 양파를 좀 썰어 넣었습니다. 달달한 맛을 위해서 양파를 썰어 넣고 설탕과 물엿 또는 쌀엿을 저는 쌀엿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멸치 액젓을 추가를 시켜줬고 사골분말 시중에 파는 사골분말 싼 거 있어요. 그거 넣어주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깐새우를 갈았고요. 깐새우를 갈았고 깐새우를 통째로 또 갈은 거 깐새우를 좀 넉넉히 넣어서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다 되는데 돼지고기 불고기용 얇게 썬 거를 같이 많이 넣어줬습니다. 많이 넣어줬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포도씨유 기름을 한번 둘러줬죠. 그 기름을 약간 두르는 것과 안 넣으면 맛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끓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 뭐 빼먹은 거 없죠. 네. 뭐 그거 이제 이런 것을 제 기술 구조로 해서 판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판매 기술 도둑질에 상업하시지 마시고 그 식품 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레시피를 연구해서 내놓는 건데 자꾸 그거를 멋대로 하시면 안 되죠. 네. 남이 연구한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술료를 얼마를 받을지 뭐 그걸 도둑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료를 얼마나 받을지 100만 원만 원짜리 절도인데 그렇죠? 네, 이거를 식품을 너무 많이 따라 하신 것 같아요. 식품을 따라 하기가 쉬워서 그런가 너무 많이 따라 하시고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네. 유튜브 숫자는 작은데 페이스북은 숫자가 많고 국정원이라든지 가이스트라든지 뭐 경찰청, 행정안전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를 계속 내고 네이버도 광고를 쭉 내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도 민천시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협회, 그다음에 뭐 지적재산권협회,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를 오랫동안 냈죠.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렇게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그 관청이 들어와서 광고를 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경찰청도 오랫동안 올렸었습니다. 하나 방산 시스템, 하나도 천공 광고 이번에 수출했죠. 그래서 하나도 이번에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의 계약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공 광고를 계속 내셨고요. LG 같은 거,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그룹 이렇게 광고를 오랫동안 제 기술이 여기서 다 발견됩니다. YTN에서도 발견돼. 정부 입김이 나는 겁니다. 프라스티치 한번 얘기하면 프라스티치. 그래도 되나요? 제 기술이니까 제가 YTN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들 발표하는 기술을 뭐 좌표 방식의 상하수도 그 좌표 방식 그것도 나오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상하수도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상하수도를 하시 들어갔고 구멍 난 거 파손된 거죠. 면적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자동차에 격벽 시스템을 전기차를 얘기를 했더니 격벽 시스템에 냉난방으로 해서 추울 때는 그냥 더울 때는 냉방 틀어주고 추울 때는 난방 틀어주고 히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활성화시켜주는 배터리 출력 겨울에 떨어지는 그래서 온도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격벽 같은 거는 이제 외부의 손상 충돌 같은 곳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침수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침수 때도 그래서 밀폐를 해서 침수 때도 물이 완전히 이렇게 밀폐 시스템을 가동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밀폐를 해야 될 필요가 급할 때는 비상 장치 같은 거 동원해서 전기가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되죠? 좀 그렇죠. 문제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격벽 시스템을 넘어서 비상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딱 침수가 안 되도록 밀폐 전기가 딱 끊어지고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밀폐 장치 그런 거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YTN에서 어떤 중소기업체가 이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을 발표를 하더니 곧바로 현대 기아차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가정용 제가 배터리, 비상 배터리 220, 120을 곧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런 비상 배터리 얘기를 했더니 현대 기아차에서도 배터리를 딱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남의 기술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발표를 하면 따라하면 그렇죠. 쉽죠.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어렵고 그런데 기술 사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제기만 하고 기술이 너무 많이 그렇게 제 거를 갖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기술이 뭐 너무 많이 지금 제가 여기서 발표한 기술이 유튜브 숫자도 적거든요. 조회수가. 그런데도 그냥 나옵니다. 네이버는 페이스북은 숫자가 좀 5천 명 되고 외국 회원들이 다 대다수 광고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요즘은 좀 예전만큼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관청이 이렇게까지 대거를 그냥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광고 낸 것이 참 드문 희귀한 사례죠. 그렇다는 것을 말씀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라면에다가 아까 전에 이렇게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 그러니까 참치 액젓, 그다음에 이런 뭐 각종 액젓들, 어리굴젓, 굴젓들, 그다음에 모든 가루화 시킨다는 거죠. 굴소스도 가루화 시켜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굴소스 아시죠? 그것도 가루화 시켜서 라면이나 이런 스프에 넣을 수 있도록 국물 쪽으로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굴소스도 그렇다. 그 다음에 뭐냐면 소세지를 가루화 시켜서 소세지 그 가루를 넣으면 소세지 맛이 나도록 부대찌개 같은 데 넣을 수 있고요. 햄 같은 것도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넣어가지고 햄 맛이 날 수 있도록 그 달걀 같은 것도 가루화 시켜서 흰자 노른자 따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가루화 시켜서 그것을 비상식량으로 약간 물만 타 먹으면 고발이 돼 기름에 좀 튀겨 먹으면 이렇게 되든지
거기다가 또 조리를 해가지고 마늘 갈은 거, 뭐 진간장 또는 소금만으로 넣어가지고 곧바로 먹을 수 있도록 비상식량으로도 되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건조됐으니까. 그래서 물만 넣으면 다시 좀 부풀으니까 우유 넣거나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육포를 만든 다음에 육포를 가루화시켜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쥐포를 가루화시키는, 이것도 명태포를 가루화시키는, 여기 있긴 있어요. 명태포 가루화시킨 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루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물에 넣기가 딱 좋거든요. 그거만 좀 넣으면 되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 새우 액젓, 이렇게 모든 액젓 종류를 가루화시킨다. 이걸 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 달걀 같은 것도 가루화시킨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도 다 가루화시켜 가지고 제품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육포로 만든 다음에 가루화시켜도 제 기술 구조. 그다음에 그거를 첨가를 시켜주면 뼈분말은 나오잖아요. 사골분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실면조를 가루화시켜. 그건 뭐 너무 국물 요리에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야채 같은 건 가루화되어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다음에 라면을 먹을 때 명태알을 가루화시켜서 그거를 하거나 명태알을 끓인 물 원가가 너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명태알을 끓인 물을 명태알이나 굴 같은 것을 끓인 물을 그거를 가루화시켜 가지고 넣는 이런 방법도 있다. 오징어, 낙지, 쭈꾸미, 문어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래서 고등어, 삼치, 연어, 참치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생선을 가루화시켜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익혀야 되죠. 익히지 않고 생선은 비리니까. 그래서 생선살들을 가루화시켜서 국물용으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 고등어, 삼치, 꽁치, 그다음 연어, 참치 모든 종류의 것들이 가루화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물용으로 홍합도 이제 홍합 같은 거 가루는 나와요. 근데 이렇게 웬만한 것은 이게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선살을 가루화시킨다, 생선뼈를 가루화시킨다, 이렇게 이것이 되겠습니다. 생선뼈를 가루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생선뼈 분말을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어 살을 따로 살하고 뼈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살만을 따로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국물용으로 가루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그걸 라면에 넣을 수 있거든요. 라면 넣을 때 맛이 들려지겠죠. 모든 그 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명태가루를 좀 넣어준다. 무거포. 모든 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명태알 가루로 시켜가지고 그걸 넣어주거나 굴가루 넣어준다. 그럼 맛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들 멸치 액젓을 내준다.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까나리 액젓, 그다음에 새우 액젓 이런 걸 가루로 넣어주면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맛이 완전히 틀려져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도 잘 쓰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저도 잘 만들기 때문에 좀 맛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햄이나 소세지를 가루화시켜서 국물 요리로 부대찌개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부대찌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케첩을 가루화시키는 것. 토마토 케첩을 건조해서 가루화시키는 구조도 또는 피자 소스도 가루화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마가린, 생크림도 가루화시켜주는 것. 생크림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크림 있나? 네, 생크림을 가루화시켜준다. 우유는 있고요. 마요네즈는 없죠. 마요네즈도 가루화시켜줍니다. 이렇게 가루화시켜져서 음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물만 타도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름에 좀 볶아도 되니까 쓸 데가 많아요. 음식에 이렇게 넣어갖고 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수, 그렇죠. 생선뼈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생선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한다면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있을까요? 생선뼈를 벌리잖아요. 그래서 살 같은 거. 장어뼈는 팔던데 장어뼈 분말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말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장어뼈를 분말로 만드는 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장어뼈, 고등어뼈, 뭐 삼치뼈, 뭐 생선뼈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루화시켜서 국물 요리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부산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기타 뭐 다른 뭐 내장 같은 것들도 필요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가루화 시켜서 이걸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그 라면이나 이런 것들 넣으면 엄청나게 맛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남의 기술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명태가루, 명태알가루, 그다음에 굴가루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전복가루도 되겠죠. 전복가루 같은 거, 전복가루도 되고 홍합가루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선뼈를 가루화시킨다.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이런 액젓 종류들, 굴젓 상관없이 굴소스도 가루화시키. 굴소스 가루화시키면 제 기술입니다. 간장도 가루화시킨다. 간장을 가루화시킨 간장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초도 가루화시킨다. 식초 가루화시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가루화 될 수 있습니다. 식초도 가루화 된다. 물엿, 쌀엿, 그러니까 조청도 가루화시킨다. 그래서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물엿, 쌀엿을 많이 씁니다. 가루화시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꿀 같은 것도 가루화시켜서 이렇게 제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벌꿀도 가루화시키면 복용이 편하죠. 벌꿀 가루화는 아직 못 봤는데 일단은 뭐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루화 시켜가지고 식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 생선뼈는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장어뼈 분말, 생선뼈 분말 버리지 않고 내장 같은 것도 다 가루화 시켜 그걸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 어묵에 첨가를 해주면 어묵 같은 맛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어묵 같은 데서 생선뼈 분말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묵 만드시거나 사골 분말, 돼지뼈 분말, 뭐 소고기, 닭고기, 닭고기 이렇게 분말들을 섞어갖고 어묵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뎅도 분말화 시킨다 그랬죠. 오뎅을 내가 분말화 시켜가지고 그걸 국물 요리 라면이나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이렇게 분말화 시켜가지고 식품에 이렇게 국물만 그것만 있으면 탁 이렇게 다른 거 첨가를 시키지 마시고 또 그 뭐 엉뚱한 거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좀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걸 첨가시켜가지고 그거라고 하고 맛이 이렇게 맛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보리새우도 가루화 시켜가지고 보리새우 같은 것도 가루화 시켜서 할 수 있고 깐새우는 깠다라는 거죠. 완전히 껍질 없이 그걸 또 가루화 시켜서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새멸치를 가루화 시켜서 판매하시는 것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일반 멸치는 안 됩니다. 쓴맛이 나서 음식 맛 전체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새멸치는 가능합니다. 새멸치를 가루화 시킨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 이런 뼈들을 보통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닭뼈 분말 파시면 제 기술이죠. 닭뼈 분말은 못 봤거든요. 닭뼈 분말, 돼지고기 분말하고 소고기 뼈 분말은 내가 봤는데 사골 분말 있잖아요. 닭뼈 분말은 못 봤습니다. 닭뼈도 부산물이 뼈가 나오잖아요. 버리잖아요. 닭뼈 분말로 어묵을 만들거나 곡물 요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말화 시키시면 제 기술이죠.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 식품을 이렇게 레시피를 연구하고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것들도 이런 부산물 버려지는 부산물들이 상당히 곡물 요리 내는 데는 탁월하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닭뼈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닭뼈도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분말화 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선뼈도 다 버려지죠. 내장도 버려지고 그것도 분말화 시켜줘. 냄새는 썩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 다음에
햄, 소세지 이것도 분말화 시켜줘. 오뎅도 오뎅을 만든 것을 분말화 시켜준다. 라면이나 국물 요리가 얼마나 짱 좋겠습니까? 편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시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성이 창창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일이 그거 있는 거 가루 그냥 털어놓으면 국물 요리 곧바로 나오는 거. 그렇죠.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생크림도 분말화 시킨다. 커피, 소금, 설탕, 생크림 가루 이렇게 한다 그랬죠. 커피, 소금, 설탕, 마가린 가루. 커피, 소금, 설탕, 마요네즈 가루.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버터도 분말화 시킵니다. 버터 이런 분말화. 치즈는 파마산 치즈가 있으니까 치즈도 이렇게 체다 치즈를 분말화 시키는 경우는 제 기술이죠. 체다 치즈 분말화는 못 봤습니다. 다른 파마산 치즈는 있는데 다른 치즈를 분말화 시켜도 그것도 국물 요리에 쓸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유를 분말화 시키는 우유 분말은 있죠. 그리고 두유 분말은 못 봤습니다. 두유를 제품을 만들어서 분말화 시킨다. 그럼 그걸 타기만 하면 두유 맛이 난다. 이해가 가시죠? 그것도 제 기술 운동가 되겠습니다. 땅콩 버터를 변질되지 않게끔 해서 땅콩 아니라 땅콩 버터를 분말화 시킨다. 이것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유자청이나 잼, 레몬청, 잼,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이런 것들 잼을 분말화시키는 잼이나 청을 분말화시키자 그랬었죠. 매실청은 있어요. 매실청을 분말화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방식에 이렇게 과일주들을 맥주를 분말화시켜서 가루로 과일주들을 분말화시켜 가루. 그다음에 막걸리 이런 것들도 분말화시켜서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주도 그렇고요. 모루주도 분말화시켜 가루만 그걸 타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생선뼈 같은 거는 닭뼈 같은 거 버려진 게 많은데 이거를 분말화시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버려지니까 원가가 안 들잖아요. 그거 써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많이 수요가 있으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뎅 분말화,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그다음에 까나리 액젓 이런 것들의 분말화, 그다음 물엿가스, 그다음에 각종 굴젓과 굴소스의 분말화, 굴소스도 분말화 시키면 좋겠죠. 굴소스를 분말화 시켜서 파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분말화시켜. 그다음에 계란을 분말화시킨다. 계란을 분말화시킨 계란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식에 다 넣기만 하면 그냥 그 국물 맛이 확 나는 라면에도 넣을 수 있고 국물 요리에는 많이 넣을 수 있죠. 음식에도 그걸 넣어가지고 추가로 제육볶음 만드는데 닭뼈를 좀 넣어 닭뼈가루 넣어주는데 이렇게 이게 된다니까요. 닭뼈가루 제가 보기엔 이거 대박 상품일 것 같아요. 닭뼈가 생선뼈 가루 이거 어묵가루 그렇죠. 오뎅가루가 어묵가루죠. 그래서 그것도 대박 날 것 같아요. 굴가루도 대박 날 것 같고 명태알 가루도 명태알만 아니라 날치알과 모든 알들이 다 됩니다. 철갑상어 알도 되고 알 종류는 다 됩니다. 그것도 보면 그 다음에 양미리 있죠. 양미리 알도 이렇게 분말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양미리 같은 거 국물 내기 딱 좋잖아요. 양미리 같은 거 꽁치 분말 못 보셨죠? 네. 꽁치 분말, 고등어 분말, 참치 분말, 연어 분말, 참치 분말, 오징어 분말 있나? 오징어 분말이 있네요. 쭈꾸미 분말은 못 봤죠. 쭈꾸미 분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낙지 분말, 문어 분말 이렇게 분말로 나옵니다. 이렇게 제품을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그 제품만을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말화 시켜서 다양하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청양고추나 오이, 청양고추나 고추를 일반 고추를 그렇죠. 이렇게 볶아가지고 익혀가지고 불에다 익히든지 후라이팬에 익히든지 물에다 익히면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익혀가지고 그것을 가루화시켜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강도 익혀서 이렇게 가루화시켜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고 녹차를 제품이 이제 한번
덮어서 나오잖아요. 덮어서 나오는데 녹차를 그것을 가루화시켜 가지고 볶아 가지고 가루화시키는 거서 티백에 넣어서 녹차 티백으로 가루화시킨 볶은 녹차. 원래는 덮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볶은 녹차를 다시 한번 볶아 가지고 하시면 제기술구자가 되겠습니다. 기름 없이 하죠. 기름 없이 그렇게 하셔도. 율무도 볶아 가지고 율무 죽을 만드시면 제기서 그렇게 판매를 하죠. 더 짱 좋을. 율무를 생으로 먹으면 위장이 좀 속이 쓰리고 위장 장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익혀서 율무 밥으로 먹었을 때는 한 달 동안 먹었어도 이상 없었거든요. 와사비 같은 것도 기름이나 또 물에 또는 이렇게 자체로 그냥 볶아 가지고 와사비 겨자를 볶아 가지고 뭐랄까 좀 위장을 자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고추도 그렇고 청양고추도 그렇습니다. 날려버리고 순화시켜서 하면 그거는 제 제품이다. 와사비 종류에 상관없이 겨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익혀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익혀가지고 당근이나 무분말도 있을지 않습니까? 또는 배추 분말, 배추를 익혀가지고 배추 분말하면 시원하게 국물용으로 좋습니다. 배추 분말, 청경채도 익혀가지고 분말로 만듭니다. 모든 야채는 익혀서 분말로 만드는 경우는 다 제 구조입니다. 양배추도 분말로, 부추도 익혀서 그냥 하는 게 익혀서 분말로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모든 형태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야채 종류는 호박도 익혀가지고 단호박 가루도 익혀서 나온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서 단호박 가루나 그냥 호박도 익혀서 나오고 그러면 음식에 넣을 때가 많아요. 이게 정직하게만 성분을 속이지 않고 넣으면은 그렇죠. 음식에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박, 그다음에 오이도 익혀가지고 나온다. 가지도 익혀가지고 가루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제기술 구조가 이 제품에 나온다니까. 이게 히트한다니까요. 익혀서 한 것과 익히지 않아요. 센 거는 그렇죠. 센 거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센 거를 하셔도 되는데 무분말은 있어요. 무분말 이미 있습니다. 무분말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야채 종류, 아스파라거스를 익혀가지고 분말화시켜. 또는 여기 아보카도를 익혀가지고 분말화시켜주는 거. 이것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 채소 종류는 다 되는 것 같아. 채소 종류는 분말화 시켜준다는 거죠. 기존에 분말화된 게 나오긴 나오는데 콩나물도 익혀가지고 콩나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콩나물국을 만들기 위해서 콩나물을 익힌 콩나물 분말과 마늘 갈은 거, 그것도 익혀야 되겠죠. 익힌 거. 그다음에 후춧가루, 그다음에 고춧가루 익힌 거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좀 넣고 소금을 넣어도 간장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간장 넣은 버전, 소금 넣은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새멸치도 가루로 넣거나 멸치 액젓을 가루화시켜서 같이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콩나물 국물을 맛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거든요. 그것만 가루만 털어놓으면 그냥 콩나물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매운탕도 가루화시켜가지고 매운탕 이게 고기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 그 생선이겠죠. 그 종류를 익혀서 가루화시켜가지고 마늘 갈은 거, 양파 갈은 것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후춧가루, 카레가루 넣을 수도 있고 명태 동태탕 같은 거 이런 그다음에 뭐 약간 설탕을 넣어주거나 물엿 같은 거 넣어줄 수도 있어요. 쌀엿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 고춧가루 넣어주고 간장도 가루 분말화 시켜가지고 간장이나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되는 거예요. 갈비탕도 그 분말화 시키면 되죠. 여기서 모든 국물 종류들을 분말화 시켜서
이런 비슷한 구조로 다 분말화시켜서 하시면은 부대찌개도 분말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분말화시켜 그것만 털어놓으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거 버섯도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루로 분말을 넣거나 팽이버섯 같은 거 익혀가지고 가루로 분말을 넣거나 깻잎 같은 것도 깻잎이나 어떤 그 방앗깻 이것도 익혀가지고 가루로 분말로 내놓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쑥갓 같은 것도 익혀가지고 분말화시키는 거예요. 익혀서 분말화시킨다. 안 익혀도 그냥 분말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쪽파 같은 것도 분말화시켜 줄 수 있고 뭐 익혀가지고 하죠. 안 익힌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게 가지게 야채는 안 익힌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가루로 나와진 게 있어요. 안 익힌 게. 안 익힌 상태에서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동결건조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도 표고버섯 가루가 나와요. 나오는데 익혀서 하는 건 좀 못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그것만 넣으면 공부를 훌훌 마시지. 갈비탕 분말, 육개장 분말, 부대찌개 분말, 부대찌개 순댓국 분말, 이렇게 분말화시켜서 모든 국물을 기분만 내도록 그렇죠. 전쟁터에서도 쓸 데가 많게 분말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 오뎅국 그런 분말화 딱 타면 그거는 있죠. 오뎅 같은 거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다. 오뎅 자체를 가루로 만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오뎅도 되고 동태탕 가루 해가지고 라면 국물처럼 라면 스프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라면도 스프화 가루로 만들어 스프화 되듯이 이런 모든 종류의 국물 종류 부대찌개도 가루화 시킬 수 있고 여기도 각종 매운탕도 가루화 시킬 수 있고 전부 다 가루화 시켜서 제품을 내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뭡니까 소라 같은 것도 가루화 소라 골뱅이도 가루화 시킬 수 있고요. 그건 또 그것대로 또 쓸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루화 시켜놓으면 음식에 다양한 첨가제가 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뭐 다 구비할 필요 없이 자취생인 거로 그거를 야채를 갖다는 다 안 먹어요. 저도 간편식을 그냥 다 먹지. 요리를 할 줄 알아도 귀찮으니까 몹시 귀찮아요. 그래서 근데 가루 형태로 놔두면 그리고 내가 야채를 구비할 필요가 없이 딱 넣으면 국물들이 확 나온다고 나와. 그렇죠? 아니면 육개장이 있다 분말만 딱 털어내서 기분만 딱 내요. 설렁탕 분말이야. 설렁탕을 분말화 시켜가지고 확 먹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면도 분말화 시켜서 스프로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국물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품성이 클 것으로 시장이 클 거로 생각합니다. 생선뼈 분말, 어묵 분말, 오뎅 분말이죠. 닭뼈 분말 정말 시장이 클 것 같고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 또는 뭐 참치 액젓,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타의 모든 것들을 가루화시킬 수 있다. 간장도 가루화시킨다. 식초도 가루화시키고 물엿, 쌀엿, 그다음에 조청도 가루화시킨다. 꿀도 가루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 이것도 가루화시키는 고추장, 고춧가루가 아닙니다. 고추장 가루, 고추장도 가루화시키고 그다음에 된장도 가루화시킵니다. 된장도 가루화시키고요. 이렇게 가루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간장도 가루화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조가 있습니다. 쓸 데가 많아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